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당에서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충남지역 신문연합회 초청토론회에서 힘센 후보를 강조하며 충남도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랜선 공약 발표를 진행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 종합관광단지 인근 주차장에 불법 폐기물과 장기주차 차량들이 즐비해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의 출마자들로부터 제기된 구성 2지구 민간개발자 특혜 의혹과 관련 당시 천안시장이던 박상돈 국민의힘 후보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하늘을 내려주신 하늘을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각 정당에서도 충청 지역, 특히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의 승리가 이번 선거 승리의 척도로 보고 주요 인물들로 하여금 후보들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당의 초반 선거운동 모습을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시민들 스스로 선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각 정당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특히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지역 후보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참배와 함께하는 출정식을 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약간의 차질을 빚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후보들 각자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최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19일 자정 천안을 찾아 젊은 층들의 표심을 자극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등도 이 대표와 함께 젊은이들의 열기 속에 함께하며 자신감을 쌓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우리 일선에 있는 후보자, 특히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후보 그리고 천안시장 박상돈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을 독려하고 또 이 충청의 승리를 이렇게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충청의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그 훌륭한 일을 통해서 다시 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동네를 위한 일꾼들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와는 달리 정책선거, 클린 선거로 기억될 수 있기를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 초청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자신이 도지사가 된다면 여당의 도지사인 만큼 힘센 후보, 힘센 도지사가 되겠다며 자신이 갖고 있던 그간의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충남지역신문협의회 초청 토론회에 참여한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여당의 힘센 도지사 후보로서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2020년 10월 이뤄진 이후 1년 6개월이나 흐른 시점에도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접근 방식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짚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이제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혁신도시로 2020년도 10월에서나 지정이 됐어요. 15년이 늦었어요. 그게 15년 만에 이제 저희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 1차의 혁신도시가 된 데는 이미 공공기관 중에서도 제일 노른자위인 커다란 그런 기관들
큰 데는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데는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 그다음에 R&D 관련, 그다음에 문화체육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만 이전하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걸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저는 접근 방법이 틀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지난 도정 시절 추진했던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김태형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방부까지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삼성 국회의원 출신인 김태형 후보는 토론회 막바지 지역 정가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찬반 논란에 대해선 폐지에 찬성한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정당 공천 배제를 저는 원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하려면은 이 동네에 소위 그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심부름꾼이고 동네에 그런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루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분 아닙니까? 그 기초의원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에 그런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정당에 수속되지 않는 게 저는 바로 저렇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천안TV를 통해 약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에게도 참여 의사를 타진했으나 캠퍼스 측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토론회 자리에서 김태흠 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공약이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윤석열 대통령 등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공약으로 발표됐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이러한 뜻을 밝히며 지난 정권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이번 일이 시급한 지역 현안인 만큼 대통령은 물론 자신이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부권 이 동서 횡단철도 내륙 그 동서 횡단철도라고도 하는데 이건 그 5년 전에 문재인 그 대통령이 공약에 넣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4년 전에는 양승조 그 후보가 또 도지사 선거 전에 공약을 내걸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이게 그 지역의 커다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던 거고 또 저도 이번에 또 공약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달에 이 서산 유세에 와서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을 하겠다 하는 부분 구두로도 또 밝혔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자신이 도지사가 된다면 힘있는 여당의 도지사인 만큼 야당 후보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며 천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천안역이 20년 동안 임시 역사로 방치돼 있고 역세권 개발 또한 더딘 것을 지적하면서 천안 역사 지하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이 문제를 조속히 저는 그 해결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의 일반 역사적인 그런 문제는 이 정부하고 협의하고 그거와 궤를 같이 해서 저는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역세권 개발을 이루어지면서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역사는 지하로 넣고 그리고 그 지상 같은 경우는 녹지 그 다음에 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에서 복합으로 개발을 하고 지금 철도로 인해서 그 짧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로 나눠진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잇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항시 찾는 그런 역사로 만들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흠 후보가 밝힌 천안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이 천안 시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얼마 전인 지난 17일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본래 계획된 선거운동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지만 양 후보는 임기응변을 발휘해 랜선 공약 발표를 하는 등 색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갑작스럽게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본격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이른바 랜선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화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양 후보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법정 선거운동 시작인데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양 후보가 자택에 격리되는 사이 후보자의 부인 남윤자 여사는 남편을 대신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대면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남 여사와 함께 양승조의 후보의 아들과 딸 역시 아버지를 대신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양승조 후보가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재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집권 음모에 맞서 광주에서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충남에서도 먼저 간 민주화의 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과 인권, 평화, 실현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필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지역의 5.18 민주유공자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은 진실과 평화, 인권의 중심 더 행복한 충청남도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항쟁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열려 지켜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필영 권한대행은 5.18 정신을 바탕으로 진실과 평화, 인권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이 확정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파문으로 인해 지역의 민주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는 등 당내 분위기가 동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바 있는 오종석 전 후보는 최근 약 300여 명이 넘는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선 천안시의원을 지낸 김각현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도 함께하는 지지자들과 탈당 후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안팎에서는 이들의 탈당 외에도 추가적인 탈당 조짐이 있을 수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목천읍에 자리한 천안종합관광단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불법 폐기물과 함께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장기주차 차량도 일부가 파손된 채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명 리조트와 천안예술의 전당이 자리하고 있는 천안종합휴양관광단지 인근 주차장이 폐타이어를 비롯한 폐기물들과 장기주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들의 장기주차와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언제부터 쌓였는지 모를 폐타이어로 인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며 수사당국에 고발까지 한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단 투기를 그쪽에서 해가지고 개인이 저희가 그 사람을 2번을 고발을 했어요. 그 형사 고발을 해서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몇 해 전 천안의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산 문제로 인해 전국적인 불명예를 안았던 것을 기억하고 시 당국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 후보자들은 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를 겨냥해 시장 재임 당시 부성 2지구 개발을 민간 개발자가 맡도록 해 상당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는데요. 박상돈 후보는 이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당시 해당 지역 개발대책위원장도 민주당 후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천안시의원 출마자들의 의혹 제기에서 시작된 부성 2지구 민간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출마자들은 천안시가 충남개발공사가 당초 제출한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해 불수용 통보 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넘겼다면서 이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이 아닌 민간업자에게 주게 되는 꼴이며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서가 제출됐던 2020년 9월 당시 시장직을 맡고 있던 박상돈 후보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당시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내용이 무척 미흡했으며 그 때문에 수용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시는 관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이익이 개발자에게 집중되는 수용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전개에서 민간 개발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심히 유감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개발 추진 당시 부성 2지구 개발대책위원회 관계자 역시 박 후보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천안TV에 토지주들의 반발로 개발공사 측이 시도했던 수용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얼마 전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기 시작한 성성호수공원 인근 개발로 빚어진 이번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김성용 교수가 최근 2022 세계 유방암 학술대회 및 한국유방암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임기는 내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입니다. 김성용 차기 회장은 그간 학회에서 총무 및 기획이사, 부회장 등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용 차기 회장은 한국유방암학회가 세계 유방암 치료의 선두주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기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최송화 부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저희 초대석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부회장님 역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부회장이자 요가 강사 최송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가 어떤 곳인지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는 대중예술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자격 연수 과정, 자격증 발급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나요? 요가 지도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실용악기 그리고 실용 댄스가 있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자격증들이 네, 그렇죠. 네. 있군요. 부회장님께서는 현재 이제 요가 강사로 굉장히 꾸준히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 어떤 활동들을 이어오고 계셨나요? 네, 대략 20여 년 가깝게 다양한 곳에서 요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교육인재개발원에서 경찰들을 지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금융기관 행정복지센터, 마사회에서 일반인들을 지도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교직원들을 지도하고 청소년 진로 멘토단으로 활동하는 등 기타 여러 곳에서 요가를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요가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 다양한 곳에서 이제 요가를 전수해 오고 계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요가를 많이 아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 요가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요가를 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요? 일단 요가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여서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진정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요가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평온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요가는 수련이죠. 네. 정신을 수양하고 네네, 그렇죠.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네네네,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시민분들 중에서도 부회장님처럼 이렇게 요가 강사가 좀 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올바름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름을 알지만 실천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 수련을 어려워하죠. 그리고 하타 요가의 아사나, 쉽게 말하자면은 동작에 흥미를 가지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요가 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보통 요가를 시작하려면 왠지 유연하지 않나, 나 유연하지 않아서 요가를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유연하지 않아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요가를 할 수 있는 자세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 다만 노력하는 자세, 수련하는 자세가 좀 더 이제 필요하겠죠. 네. 용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천안TV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요가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살을 빼기 위한 어떤 동작, 뭐 힘든 자세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아사나만, 그러니까 동작만 잘하는 사람에게는 요가를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나를 잘합니다. 동작을 잘합니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가는 일상생활 전체가 요가다라고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지혜, 지식을 쌓고 학문을 갈고 닦는 것,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고 법규를 잘 지키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 또 신에게 봉헌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좋아하고 자꾸 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나사나, 다시 말씀드려서 동작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내적인 나와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름만 살짝 다를 뿐 요가라고 칭합니다. 6월 21일은 UN 세계 요가의 날입니다. 요가를 통해서 균형 있는 삶, 그리고 건강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저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걸로 아무래도 요가에 또 관심 없으셨던 분들 요가에 좀 더 친숙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부를 만큼 가족과 혹은 고마움을 전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이런 날이라도 있어서 잊었던 주변을 챙기게 되는데 아직 전하지 못했다면 법정 공휴일이라는 날이 아니어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